민생 7공화국을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도시의 역사로 와보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 것이 중화공업 정책인데, 중화공업 정책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거냐, 바로 도시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포항제철이라는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포항제철소를 만들지만 거기에 뭐를 하죠? 포항공대를 또 만들죠. 그래서 일자리와 교육, 기술이 탄생하게 되는 이 포항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제철 산업을 일으키면서 삶의 질을 높은 걸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포항의 포항제철, 구미의 전자산업, 울산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여수의 화학산업, 일자리, 집, 교육 이런 것이 함께 있는 도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탁월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도시의 도전입니다. 바로 파주 출판단지와 판교의 건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완공이 됐는데, 파주 출판단지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만든 것이 판교는 바로 IT라는 걸 가지고 만든 도시입니다. 이 판교 40만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가 8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연세대학교 우리 신촌 캠퍼스 3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40만 평이라는 이 도시 하나에서 170조 원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미래의 엔진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세종시, 그리고 혁신도시를 추진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전주 혁신도시 15개 주요 도마다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국회도 세종시로 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대통령실도 저는 세종시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의 도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파주 출판단지와 판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도시 세종시를 넘어서 이제는 민생 7공화국을 열어온 새로운 과감한 도시를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편안한 집, 그리고 교육에 걱정이 없고 사교육비가 적고 건강하고 노후 생활이 안정된 민생 7공화국의 도시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민생 7공화국을 향한 첫 번째 전략, 바로 수도권과 지방의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 빠른 속도로 대응해 나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수도권에서 의미 있는 곳은 풀어서 확실한 혁신경제 일자리를 만들면서 저렴한 주택과 좋은 교육시설, 의료시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첫 번째 제안으로 서부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강남의 시대가 아니고 서부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마곡, 김포, 강화. 그 사이에 한강이 있죠. 맞은편에는 일산, 파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양쪽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김포공항이 있죠. 그리고 평택항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마곡부터 김포, 강화, 일산, 파주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7공화국의 다음 제안은 수원공항. 이 공항을 우리가 이전하면 거대한 땅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을 해서 약 500만 평 가까운 이 땅에 새로운 미래 산업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세계적인 연구단지와 R&D 센터를 유치해야 됩니다. 이 수도권에는 R&D 센터를 만들고 지방에는 생산시설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의 창의성은 있는데 세계적인 R&D 센터가 바로 M&A 본부더라고요. 여기서 M&A를 하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결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시아에 있는, 적어도 이제 아시아에서는 넘버원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저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싱가포르의 전략도 싱가포르에 3,00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의 본부와 R&D 센터,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싱가포르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R&D 센터가 집중해서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공항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일단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건설비가 작게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나 모든 게 다 와 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중 패권 기술 전쟁에 빠른 속도로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파주 LCD 공장을 지었던 건 파주가 군부대였거든요. 부산에 있는 백스코 이런 도시는 비행장이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수원에 있는 비행장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에 있는 공항, 대구 도심에 있는 공항, 이런 것들을 외곽으로 옮겨내고 여기서 집중적인 투자를 만들어내면 민생 7공화국, 우리들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그리고 노후 생활이 편안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학 도시, 기업 도시, 은퇴자 도시를 대학이라는 곳을 이용해서 민생 7공화국의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의 칭화대학교에 2년 정도 있었는데요. 칭화대학교에 가보니까 그게 한 100만 평 가까이 되는데요. 칭화대학교 안에는 호텔이 2개나 있어요. 그 안에 학생 아파트도 있고 교수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바로 옆에 보게 되면 구글이나 세계적인 기업이 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학교 안에 거주합니다. 교수님들도 다 학교 안에 거주합니다.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저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이 학교에 있으면은 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 좋은 거죠. 학생들은 실습할 장소와 취직할 곳을 찾기가 좋은 것이죠. 하버드나 MIT 주변에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것이 만들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뮌헨 공대도 마찬가지고 옥스퍼드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교에 수십만 평 된 땅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왜냐? 대학교 땅은 교육용지이기 때문에 싸잖아요. 부산에 가면은 부경대학교가 있습니다. 대연동 캠퍼스에 가보니까 15층짜리 기숙사가 있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대학교까지 쓰는 연합기숙사였어요. 국립대학의 거대한 그 땅에 주거시설과 벤처와 함께 들어가 있으면 멋진 도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공단 근처가 있는 대학에는 우리가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좋은 대학으로 만들고,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형 대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명문대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나주에 거기 한전이 가 있습니다. 이 한전에서 만약에 전남대학교 전기과를 대대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가 포스코가 포항공대 700억 주거든요. 카이스트가 1년에 국가로부터 2천억 받는데 만약에 한전에서 적자 문제가 해결되면 한 2천억씩 주면 정말 세계적인 전기과가 안 나올까요? 그리고 거기에 전기과 학생들한테는 병역 특례를 주는 겁니다. 한 200명. 카이스트가 200명 받는데 그러면 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전기과 나온 사람한테 국비 유학생도 시켜주는 거죠. 세계적인 대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기와 관련해서는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와 전남대학이 좋은 학교가 될 겁니다. 진주 경상대는 토지주택공사가 가 있으니까 경상도 여기는 도시계획, 건축을 집중적인 학교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원주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의료 데이터, 세계 최강의 의료 데이터를 써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상을 하게 되면 원주도 훨씬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대구대학교 강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 대구대학교 면적이 100만 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학교 안에 골프 연습장도 있어요. 영남대학교 90만 평도 넘어요. 우리 카이스트의 이광용 총장님하고 진짜 많이 우리가 꿈꿉니다. 대전의 카이스트하고 충남대학 2개가 100만 평쯤 됩니다. 대전은 좋은 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수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실리콘밸리 같은 걸 못 만들어냅니까? 이런 기업형의 대학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소도시에 보면은 정말 어려운 대학이 많거든요.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업단지가 있는 가까이 있는 곳에는 인도네시아 전문대학, 베트남 전문대학, 중앙아시아 전문대학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와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여기서 결혼도 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해주는 이런 학교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은퇴자 도시를 만드는 거죠. 관동대학교 양양 캠퍼스 같은데 이런 데는 10만 평이 넘는데 산속에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간호학과와 체육학과 같은 것만 있게 되면 저는 좋은 은퇴자 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거라 그러는데 그 망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가 하나가 무너지면 한 지방이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나 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 은퇴자 도시를 만들어서 몇천 명이 살게 되면 가장 큰 마을이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기업은 정년이 60살이거든요. 공기업에 있는 이분들을 연구 교수로 해서 인근 대학에 65살까지 할 수 있게 되면 5년간 정년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정착하고 살 수 있겠죠. 이거를 해나가려면 법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 수도권을 막연히 규제만 하지 말고 풀릴 것은 확실하게 풀고 지방에 있는 곳을 대학 도시를 만들어 내게 되면 저는 민생 제7공학의 확실한 미래 비전으로 도전에 성공해 나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생 7공화국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일자리 없어 청년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 사는데 26년 걸리면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집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가 안 된 연세에 드신 분들, 은퇴자 도시를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에서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로마를 통해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서안을 통해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뉴욕을 통해서 산업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런던을 통해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도시를 통해서 메디치 가문의 피렌체, 도자기를 만든 경덕전, 실크를 만든 제나라, 영화 산업을 만든 헐리우드, IT 산업을 만든 실리콘밸리. 이제 우리는 이런 세계사적 경험과 한국의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넘어가는 과감한 도시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답게 사는 민생 7공학의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고 법을 바꾸는 운동을 해야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